시댁 2년 전. 우리 집 아들들이 모두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보니 좋다. 우리 며느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구나. 엄마, 며느리들 모이니까 집이 북적대니 좋으신가 보다. 별로 예쁘지 않은 언니들을 예쁘다고 하는 거 보니? 너는 시댁 안 가고 왜 맨날 친정에 와? 그러다 김서방이 싫어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시댁은 우리 집하고 반대로 딸이 넷의 외아들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덕분에 나는 자유롭네요. 우리 어머님도 나보다 딸들이 오는 걸 더 반긴다니까? 그냥 용돈 잘 챙겨주는 며느리 역할만 하면 돼. 아가씨, 오신 김에 고기 좀 가져가세요. 아가씨 온다고 고기 많이 재워놓았어요. 정육점에서 돼지갈비 좋은 게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어머님, 우리도 주세요. 요즘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라, 이왕 온 김에 소분해서 가져가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막내 며느라가가 들어와서 담근 거니까 막내도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동서는 친정엄마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동서, 또 욕심내는 거야? 제가 뭘요? 동서 한 번씩 욕심낼 때 보면 얄밉더라. 어머님이 어른이 주실까봐 매번 설레발이야? 없이 살아서 그래요. 솔직히 형님들하고 동서는 잘 사는 처가에 직장도 좋지만 저는 겨우 마트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만들 못하니? 그리고 셋째, 너는 왜 매번 못 산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게 아범 마음 좀 잘 잡아서 직장을 오래 다니게 하면 좀 좋아? 제 형들이나 동생은 회사도 잘 다니던데 왜 그 녀석만 겉도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그 말은 제가 잘못 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 우리 셋째 동서 고생하는 거 알지? 어머님이 속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셋째 형님, 무서워요. 동서는 이제 시집와서 뭘 안다고 무섭네 마네야. 저는 두 형님들과 갓 시집 온 동서에 비해 자격지심이 많은 편입니다. 두 형님과 동서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란 반면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자격지심과 질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더구나 저는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오다 보니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성격을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저를 잘 알기에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하지만 조절이 잘 안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잦고 시댁 모임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도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셋째는 다 좋은데 웬 불평불만이 저리 많노? 밖에 나가서도 그러냐? 가슴에 담아두질 못해 그러지 밖에선 안 그래요. 그래, 밖에서는 다른 사람과 언쟁하지 말고 참아라. 요즘 세상에 누가 참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풀어야죠. 우리 동서를 잔다르크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우리끼리는 제발 싸우지 말자. 응? 형님들, 제가 이번 신혼여행에서 못난이 진주 목걸이 사왔는데 하나씩 가지세요. 못난이 진주 목걸이? 네, 진짜 진주는 맞는데 모양이 안 예뻐서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나름 예쁘더라고요. 잠그는 부분은 쇠였는데 제가 금으로 다 바꿨어요. 우리 막내가 형님들 생각이 남다르구나. 어디 보자. 괜찮네. 작은 진주라서 예쁜데? 그러네요. 못난이 진주면 어때? 예쁘기만 한데. 고마워, 막내 동서. 신혼여행 중에 서방님하고 놀기에도 바빴을 텐데 우리까지 신경 써줘서?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 셋째 형님은 어떠세요? 다들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네. 언제 보석을 해봤어야 알지. 고맙네. 에이, 저희도 결혼 예물 말고는 보석 없어요. 벌써 말대꾸 하는 건가? 셋째야,
넌 어쩜 시간이 지나도 꼬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게야? 니들 이렇게 아웅다웅 할 거면 다들 가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동서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크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며느리가 많아 좋다고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게 나을 뻔하다. 시댁 1년 전 명절. 어머님, 올해는 양이 많네요. 니들도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많이 했다. 힘드냐? 아니요. 덕분에 우리도 많이 먹어서 좋죠. 동서, 전부치개 준비 좀 하자. 아, 네. 막내 동서 뭐해? 같이 안 할 거야? 막내는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설거지나 도와라. 처음 맞는 명절인데 형님들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어머님, 차별 아니에요? 저 시집 왔을 때는 바로 이랬어요. 그랬냐? 네가 좀 이해해라. 막내가 어리잖니. 저도 이 나이에 시집 왔어요. 우리 어머님 은근히 차별하시네.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형수님 밤 다 깠는데 이제 뭐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남자들은 전부 치면 술상 봐드릴 테니까 쉬고 계세요. 맛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시댁이 큰 집이라 시댁 친척들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며느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그 중에 저는 중간으로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막내 동서도 새로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쉬나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들 단톡방에 문자 봤지? 어머니 못해 드리자고 했잖아. 저희는 적어놓은 계좌에 붙였어요. 저도 오빠가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셋째 동서만 남았네. 저희는 돈 없어서 나중에 드릴게요. 먼저 사드리세요. 셋째 동서, 그런 게 어딨어? 보름 전부터 말한 건데 다 같이 해야지. 5만 원도 내기도 힘든 거야? 서방님 요즘 일 열심히 해서 여유 된다고 했잖아. 형님, 설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내기 싫어서 그래. 없으니까 그러지. 형님, 이번 달에 우리나라 학원비 보태느라 없어요. 다음 달에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선 사드리세요. 우리 동서는 그렇게 나중에 준다고 하고 잊어버린 게 몇 번째더라? 이번에도 설마 그러진 않겠지? 정말이에요. 다음 달에 꼭 넣어드릴게요. 가족 회비도 밀렸는데 이왕이면 자동이체 시키는 게 낫지 않아? 꼴랑 3만 원인데 너무 안 내는 것 같아. 뭐, 돈 많은 형님들하고 막내 동서는 3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없이 사는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어머, 우리도 큰 돈이야. 그래도 가족 대소사 있을 때 유용하게 쓰니까 자동 이체로 내는 거지. 그리고 가족 회비 모이면 셋째 동서네가 가장 많이 혜택 보면서 뭘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혜택을 받다고 그러세요? 조카들한테 쓰는 것들 다 회비에서 나간 거잖아. 학원비에 계절마다 옷 살 때도 아니야? 형님,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가 없이 사니까 해주신 거잖아요. 이럴 거면 앞으로 해주지 마세요. 누가 해달랬어요? 니들 또 싸우냐? 명절 앞두고 며느리들 목소리가 크면 안 좋다. 이쯤에서 그만둬라. 형님이 먼저 속상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람 있어? 다 셋째 동선회로 들어갔지. 큰형님, 그 돈 얼마예요?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왜들 그래?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그만들 좀 해. 제가 괜히 부추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막내 동서는 어디서 착한 짓이야? 빨리 쌓인 설거지나 해. 당신 나와. 죄송합니다, 형수님하고 재수씨. 아니에요, 서방님. 네, 그래요. 셋째 동서 좀 데리고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잠시 후. 너 쌈딱이니? 왜 형수님들만 만났다 하면 이래?
내가 뭘? 가족회비 우리가 많이 쓴 거 사실이잖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냐. 둘째 형수님 성격 몰라?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뒤끝 없는 분이셔. 당신이 먼저 사과해.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당신은 무조건 형사님들 편이야?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건 다 가난하기 때문이야. 돈 못 벌어오는 당신 탓이 크다고. 아유, 말을 말자. 너랑 있으면 싸움밖에 더 안 생기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왜 사과해? 형님들하고 막내 동서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수영아, 우리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없는 티 좀 그만 내고 제발 형수님들처럼만 해라. 형님들이 어떻게 했는데? 도리 알고 집안 화목하게 이끌려 노력하시는 거. 너는 뭐든지 끝장을 봐야 하고 네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야 직성이 풀리잖아. 언제까지 그럴래? 이게 다 못난 당신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라고. 뭐야? 내가 무슨 자격지심이 있다고 그래. 난 도리에 맞게 말했을 뿐이야. 우리 친정은 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하겠다는 거야? 수영아, 억지 그만 부려. 이러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돼.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형수님들 기분 풀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여보, 날 아빠. 거실, 명절 후. 명절 음식 많이 싸왔다. 그럼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다 가져와야지. 너도 억척이다. 그만 좀 해. 내가 뭘? 내가 고생해서 만든 음식 좀 가져온 걸 가지고 네가 왜 그래? 네 형님들도 너처럼 가져가든?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제일 가난하니까 챙기는 거지. 너 가난한 거 누가 몰라? 막내 동서도 새로 들어왔다면서 잘해주고 있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잘해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나도 결혼했지만 너처럼 억척스럽게 사는 거 보면 대견하면서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길 하냐.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를 하냐. 그래서 시댁에 충성하며 살고 있잖아. 얼마 전에 네 시어머니 생신이었다며? 선물은 했어? 돈 모아서 옷 해드렸어. 얼마 걷었는데? 5만 원.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돈 냈어. 네가 웬일로 돈을 냈냐? 너 시댁에 돈 잘 안 내잖아. 가족 회비도 밀렸다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애들 학원에 뭘 그렇게 보내? 하나씩만 안 보내도 좋은 며느리 소리 듣겠는데 뭘. 안 돼. 우리 애들은 나랑 남편처럼 키우기 싫어. 남편이야 학교 다닐 때 사고만 쳐서 고졸이 전부지만 난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 할머니가 돈 벌어오라고 상고 보내서 여태 공장에서 돈 벌어서 삼촌하고 고모들 줬어. 물론 할머니가 준 걸로 되었지만 엄연히 따지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 준 거야.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 하고 싶지 않아. 니네 할머니 되기 워낙 힘들었잖아. 그래서 네가 돈 벌어다 준 거잖아. 주긴 누가 줬다고 그래.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 10년 동안 번 돈, 나 시집 갈 때 옷장하고 이불이 전부였어. 내가 그렇게 전문대라도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머니한테 애원했는데도 안 들어줬어. 내 아이들만은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꼭 대학까지 보낼 거야. 그래서 시댁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결혼하면 잘하려고 했어. 그런데 남편이랑 작자가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데 화가 안 나? 그리고 시댁도 웬만큼 사는 집안이고 남편 빼고는 다 대학 나와서 번듯하게 사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오기 피우고 미운 짓 하는 거. 근데 시댁에 도움 좀 받는다고 뭐가 문제냐?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시댁 덕 좀 보겠다는데 욕하라면 하라고 해.
그럼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왜 숨기면서 못난 짓만 하는 건데? 너 중학교 때부터 봐온 사람이야. 너 학교 다닐 때도 괜한 자격지심에 잘 사는 애들만 골라서 괴롭혔잖아. 다른 사람 인생도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네가 내 엄마야? 넌 늘 나한테 잔소리만 하더라. 그러면서 보는 이유가 뭔데? 나도 다른 애들처럼 이간질 시켜서 떠나게 하지.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됐어. 네가 바른 소리만 해도 꼴 보기 싫다가도 나한테 그런 말해준 사람도 너밖에 없어서 그랬다. 왜? 그러니까 수영아, 시댁 식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해.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랬다. 솔직히 내 아이들만은 잘 키우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솔직해지면 좋잖아. 너무 늦었는데 어떻게 해? 너희 시대 식구들하고 형님들이 보살이다. 나 같으면 따져서라도 가만 안 둬. 아, 네 남편 이번에 들어간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 아직까지는. 언제 그만둘지 솔직히 겁나. 너는 마트 일 안 힘들어? 왜 안 힘들겠어? 진상 손님들 맞이하면 패 죽이고 싶지. 그럴 때마다 그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일해. 너 진짜 이럴래? 야, 너 가. 내가 왜 가냐? 여기 있는 음식 다 먹고 가야지. 너 나 올 때마다 커피만 줬잖아. 모처럼 명절 음식 줬는데 다 먹어야지. 안 그래? 선이야, 네가 봐도 나 못나 보이냐? 그걸 말이라고 해? 인과응보라고 했어. 너 그렇게 시댁하고 마찰만 일으키다 언젠가 팽 당할 날이 올 수 있다. 그때는 진짜 외로워지는 거야. 알아? 설마 가족끼리 그러겠어? 얘가? 너는 경험해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너 삼촌하고 고모가 너 힘들게 할까봐 연락 끊고 살고 있잖아. 네 시댁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할머니 집, 과거 25살. 고모, 저 공부하고 싶어요. 입학금만 빌려주세요. 너 미쳤니? 우리 몰래 누가 대학 시험 보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합격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 이제까지 돈 벌어서 할머니한테 다 드렸어요. 입학금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 너 웃긴다. 그 돈 내가 썼니? 할머니가 가져간 돈으로 삼촌하고 고모한테 다 들어간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내 돈으로 힘들 때마다 넘긴 거잖아요. 그 돈은 내 돈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컸냐? 네 엄마년이 내 아들하고 이혼한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너 키웠어. 그러니 당연히 받을 만하지.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아빠가 화물차 운전하면서 번 돈까지 다 할머니가 가져가고 있는 거 아는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아비한테 달라고 해라. 나는 돈 없으니까 네 아비한테 말해. 아빠랑 연락이 되면 나도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입학금 한 번만 보태주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타서 해결할게. 네? 얘가 왜 이래? 나도 우리 애들 키우기 힘들어 죽겠다. 너 줄 돈 있으면 우리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겠다. 앞으로 네가 돈을 안 벌어온다니까 나는 폐지라도 줍고 살아야 한다. 이제껏 키워줬더니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구는 거야?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됐지. 뭘 더 배운다고 그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요. 고졸보다는 전문대라도 나오면 좀 더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공부 더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돈이나 벌어. 돈이 최고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네 아빠랑 고모 삼촌까지 잘 키웠다. 그리고 네 고모는 중졸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고등학교 다니며 졸업했다. 그래도 남편 잘만 만나 시집 갔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얻어맞고 살아? 고모부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서 놀고 있잖아. 네가 왜 상관해? 네가 뭘 도와줬다고 그래? 할머니 통해서 제 돈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고모랑 삼촌이에요. 할머니도 그동안 내가 번 돈 다 줘. 그걸로 대학 갈 거야. 나 진짜 공부하고 싶다고.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가. 그리고 이제 더는 너 못 키우니까 나가. 그게 손녀한테 할 말이야? 알았어. 앞으로 나 절대 찾지 마. 이제 할머니 아프다고 해도, 아니, 죽었다고 해도 절대 안 찾아올 거야.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수영의 처녀는 올키 언니 닮아서 독하다고 그랬잖아. 얼굴도 자기 엄마 닮아서 재수 없더니 하는 행동도 똑같아. 너 우리 아니었으면 고아로 컸을 뻔했어. 알긴 알아? 차라리 고아로 키우지 그랬어. 또 알아?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나 장학금으로 다녔어. 할머니가 언제 마음 편하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고등학교 때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해서 할머니한테 줬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너 머리 굵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도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 저는 그 길로 할머니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대학은 물거품이 됐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늘 인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모습에서 저와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고 남편 역시 자신과 닮은 나를 아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게 처음이었기에 남편에게 의지하며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저는 더 욕심만 부리는 성격으로 바뀌면서 시댁에서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 김장하는 날. 형님들, 오늘은 왜 셋째 형님 안 불렀어요? 쉬게 좀 놔두고 싶었다. 여태 같이 김장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내보낸 거 알지?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왜긴 꼴보기 싫으니까 쫓아낸 거지.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할래? 아, 형님은 어째고 한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내보냈어. 무슨 일이요? 내가 내보내라고 했다. 얼마 후면 셋째 생일인데 그걸 상의하고 싶은데 본인이 있는 데서 이야기할 순 없잖니. 형님 생일이요? 그냥 축하 인사만 해주면 되지, 왜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막내 동서도 은근히 나간 동서랑 닮으려고 한다? 어른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럴 때는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너도 조심해라. 왜 툭하면 셋째랑 싸우려고 드냐? 셋째가 속에 담아두는 성격이 못돼서 그러지 나쁜 앤 아니다. 그럼요. 셋째 동서가 어렵게 커서 그게 욕심으로 나와 그러지. 알고 보면 귀여운 구석도 있어요. 나는 셋째가 어디가 귀엽다고 그러냐? 눈에 다 보이는 거짓말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야무지게 키운 거 보세요. 자신과는 다르게 예의 범죄를 중시하는 거 보면 딴 사람 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긴 하지. 우리 셋째가 손주들 하나는 똑부러지게 키우지. 자기 못 배운 것에 한이 되어서 더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도 간혹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는데 어쩌겠니? 그 또한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거라 짠한 마음이다. 그래서 셋째 형님 생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집오고 그렇다 할 생일상 한 번 못 받았어. 나랑 형님은 결혼 초에 생일상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셋째 동서는 어쩌다 보니 집안일이 생기면서 한 번도 못 차려줬더라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아, 일명 깜짝 파티인 거네요? 재미있겠다. 그래, 맞아. 셋째 동서 끝나면 막내도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삐지지 말고 기다려. 어머님, 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막내도 거나하게 차려줘야지. 뭐 갖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놨다 알려주렴. 근데 왜 셋째 형님만 고졸이에요? 다 대학 나왔는데 셋째 아주버님이랑 형님만 아니잖아요. 셋째 그놈은 공부에는 관심 없고 쌈박질만 해서 그래. 그래도 바로 취직하는 거 보고 사람 구실 하나 했더니 퇴사를 밥 먹듯 해서 나도 걱정이다. 형님은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갔다고 하더라. 그래도 셋째 집에 있는 옛날 성적표 보니 공부를 꽤 잘했더구나. 장학금 타고 학교 다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 셋째 동서가 공부를 잘했다고요? 설마요. 아냐, 나도 어머님이랑 같이 봤어. 전교 1, 2등 쓰여 있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으로 셋째 앞에서 조심해. 괜히 안 좋은 기억 끄집어내게 해서 분란 만들지 말고. 그럼 셋째 형님은 현금을 좋아하니까 현금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돈 꽃다발? 그게 뭐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선물이에요. 나이만큼 현금을 돌돌 말아서 꽃다발을 만들면 예쁘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역시 우리 막내가 어려서 아이디어가 다양하구나.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만들어 봐라. 네, 어머님. 우리 셋째 동서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저는 소랑 돼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야겠어요. 하는 짓은 얄미운데 그래도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 사서 입는 거 보면서 마음이 쓰였는데 옷이나 한 벌 사야겠네. 그럼 저는 뭐 해요? 어머님이 돈꽃다발 준비하라고 했잖아. 뭐 정 아쉬우면 케이크나 사와. 그럼 그때 우리 집 식구 모두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좁을 것 같은데요. 마당에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래서 주택이 좋을 때도 있는 거다. 너희들도 앞으로 셋째한테 톡 쏘지만 말고 잘해줘라. 알고 보면 그 애도 불쌍한 아이다. 어렸을 때 부모 모두 이혼하고 부모 모두 집을 나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용케도 잘 자란 거 보면 그 애도 기특한 거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냐? 결혼했어도 서방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집 나간다는 말도 없이 꿋꿋하게 지내는 거 보면서 나는 오히려 눈물이 나더라.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없이 짠한 마음인데 또 하는 짓을 보면 얄밉긴 하잖아요. 저도 반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한 말씀 같은데? 서운해요, 큰형님. 우리 둘째가 찔리긴 하나 보다. 거실, 당일 오후. 당신 또 그만뒀어? 내가 미쳐. 애들 커가는데 어쩌려고 그래. 그 자리도 큰 아주버님이 마련해서 들어간 자리인데 뭐라 말하냐고. 나도 잘 견디려고 했어. 근데 부장 새끼가 나만 툭 하면 무시하고 건들잖아. 부장 성격 더러운 거 알고 들어갔다며.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진상이라며.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결혼하고 나오는 게 몇 번째야. 나만 죽어라 하지. 형하고 동생들 봐. 다들 열심히 살고 돈도 잘 벌어오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던데 내가 그 꼴이나 당하게 생겼네. 말이면 단 줄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럼 이 상황에서 고분고분하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 왜 가족 단톡방에서 나갔냐? 무슨 소리야? 어, 정말이네?
너 쫓겨났냐?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진작에 잘 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집에 가서 또 무슨 진상을 폈길래 나갔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나도 몰랐어. 뻔하지. 그 지랄 같은 성격에 왕따 당한 거지. 혹시 이거 우리가 제일 가난하게 산다고 쫓아낸 거 아니야? 근데 단톡방에 나가진 거 어떻게 알았어? 형제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방이 다른데. 형이 말해줘서 알았다. 둘째 아주버님이지? 그럼 누구겠냐? 형수님이 너 내보냈다고 하더라.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 그래.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이제 알아서 짜증이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에는 어떻게 가고?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형수님들한테 전화해봐. 몰라. 안 할 거야.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 전화 오잖아. 아, 여보세요? 셋째 동서? 요즘 뭐하고 지내? 형님들이 더 잘하시면서 웬 관심이세요?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라. 단톡방에 저 왜 나가 있어요? 그랬어? 몰랐네. 내가 방 주인도 아니고 둘째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화가 나서 오지도 않고 그런 거야? 어차피 잘 됐네요. 다들 절 못마땅하시는데 이제 안 가도 되고 좋네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집으로 와. 제가 왜요? 요즘 할 일도 없잖아요. 김장할 때도 안 불렀는데 어머님이 오라면 좀 얌전히 알았다고 오면 안 되냐? 김장 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김장도 형님이 가져다 줬으니 갈 일이 있어야죠. 시끄럽고 서방님하고 같이 넘어와. 2번 전화하게 하지 마. 뭔데 그렇게 화를 내냐? 형님이 오래. 내가 왜 가? 안 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겠지. 애들하고 준비해. 안 간다니까. 넌 한 번에 그러자 하는 법이 없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불편하게 여긴 거야. 제발 그 성질머리 나한테만 보여라. 남들에게는 형수님들처럼 얌전하게 행동 좀 해. 내가 괜히 그래? 나 힘들게 산 거 알잖아. 힘들게 살았다고 다 너처럼 행동 안 해. 네 자격지심으로 네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하라고 했잖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왜 불평불만해? 내가 공부하면 애들이 배워야 할 것이 주는데 하겠어?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형편에 가능하겠어? 속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몰라. 빨리 준비하고 가자. 오라고 할 때 가야 나중에 민망함이 덜할 거 아니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 나는 애들하고 저녁 먹고 있을 테니까. 너 자꾸 고집 피울 거야? 그만 좀 하라고 했지. 엄마가 가족 모두 모이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라고 했을 거 아니야. 시댁, 당일 저녁. 저는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단톡방에서 쫓겨난 이유로 따질 요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잔뜩 벼르고 간 시댁은 아무도 없는지 불이 켜져 있어 저를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오라는 거였어? 내가 안 온다고 했지? 애들아,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가자. 가긴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님? 순간 불이 확 켜지면서 거실에 모두 모여있는 가족들이 보였고 막내 동서 손에 들린 케이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이 생각이 났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빨리 소원 빌고 불 끄셔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서, 오는 거야? 자기 생일도 잊고 살 만큼? 뭐해? 막내 동서 손목 나가. 어서 불어. 으이구, 울보야. 빨리 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가족들이 차려준 생일상을 보자 화를 낸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형님, 이건 어머님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돈이잖아. 돈다발이에요. 축하드려요. 요즘은 이렇게 돈다발로 생일 축하하는 거 몰랐죠? 어머, 이제 웃니? 울다 웃으면 큰일 난다는데 우리 수영이 이제 큰일 나겠네. 엄마, 나 수영이랑 싸우느라 힘들었어. 왜?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거짓말했거든. 그럼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네가 죽어라 일하라며. 그래야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아, 그럼 가족 단톡방에서 나가진 것도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형수님들하고 재수 씨가 하도 비밀 유지해달라고 해서 숨기느라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왜 나만 바보 만들어? 아이고, 이러다 너희들 또 싸울라. 시험이 배 골게 할래? 음식 앞에 너무 말이 많다. 네, 죄송합니다. 어서 드세요. 밥하고 국 데워왔습니다. 모두들 앉으세요. 우리 삐순이 동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요리는 우리 며느리들이 다 준비한 거야. 돈다발은 부자가 되라고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셋째 동서?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 옷 좀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에 안 들면 매장에 가서 바꿔도 돼? 고맙습니다, 형님. 그만 우세요.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 형하고 형수님들, 재수 씨까지 다 올릴 셈이야? 아이고, 그만들 청승 떨고 밥 먹자 밥. 언니 생일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겠죠? 난 봉투 준비했어요. 아가씨,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언니, 나 부자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동안 언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언니 한 번씩 튀는 행동하는 거에 속도 상했지만, 그래도 못난 우리 오빠 잘 대해주고, 우리 조카들 잘 키워줘서, 그건 내가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엄마가 직접 차린 생일상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 행복해요. 결혼 후 시집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생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형님들도 다 한 번씩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없어서 내심 서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번에야말로 시댁에서 저를 왕따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싸우고 시댁하고 연을 끊고자 왔는데 이런 깜짝 생일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셋째, 너희들 잘 들어라. 네 형들하고 동생들한테도 모두 말했다. 뭔데 이렇게 무섭고 근엄하게 말하는데? 너희들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해라. 엄마?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나도 이 집에 혼자 살기 이제 질린다. 들어와 살아라. 애들하고 이 집에서 살라고? 왜? 이 집 2층 집이다. 다음 달에 윗집에 새들어 사는 신혼부부들이 나간다고 하더라. 방도 2개니 너희 둘이 생활하고 아이들은 나한테 보내. 그럼 집 팔아서 엄마한테 다시 전세살이 하라고? 어머님, 그건 좀... 왜? 나랑 같이 살기 싫냐? 나도 더 늙기 전에 우리 손주들하고 살고 싶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데? 형들도 있잖아. 서방님,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난 솔직히 그 조건이면 내가 들어와 살고 싶다. 조건이라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줘요.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 거냐?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걸 누가 몰라.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집 한 돈하고 이 돈 보태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과일 가게 열어봐. 엄마, 셋째, 너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자기 가게를 가지면 누구보다 잘 이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네 마누라 아르바이트로 돈 벌게 할 거냐?
둘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가게 차려서 새로 출발해라. 어머님, 정말 저희에게 가게 차려주시라고요? 나 진짜 과일 가게 열어도 돼? 대신 수익이 생기면 나한테 모두 가져와라. 내가 생활비랑 적금 나눠서 줄 테니까. 알았어? 처음에는 가게 임대하고 인테리어 하느라 대출을 약간 받아야 하겠지만 셋째가 야무지니까 잘 갚아 나가리라 믿고 너희들한테 돈 주는 거야. 어느 정도 안정되고 빚 갚으면 우리 손주들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도 생활비도 아끼고 집 한 돈 보태서 가게 차리거라. 엄마, 우리 진짜 잘 살게. 돈도 많이 벌게. 고마워요. 셋째야, 너 잘할 수 있지?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으니까 단단하게 살 자신 있지? 네, 어머님. 저 열심히 일해서 꼭 부자 될게요. 이게 진짜 생일 선물이었네요. 셋째 동서 축하해. 이제 우리들과는 다른 사장님, 사모님이네. 그러게요. 우린 아무리 해도 월급쟁이 마누라로 사는데 우리 동서는 하루아침에 사장님, 사모님 되겠네요. 동서 부럽다. 진짜 잘 살아야 해. 그리고 그 성질머리 좀 죽이고 살아. 애들 보고 배운다. 네, 그럴게요. 앞으로 저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온 가족 앞에서 약속했어요. 지켜볼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걸고 약속할게요. 그건 진짜라는 말인데. 우리 언니, 이제 좀 마음을 놓아도 되겠네? 과일 가게 현재.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오늘 어머님하고 형님들 동서 과일 사러 온다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제일 예쁜 것들로 남겨놔야겠네. 아니지. 제일 예쁘고 좋은 것은 손님들에게 팔고 못생긴 거 드려야지. 그럼 큰일인데. 왜? 우리 과일 가게에는 못생긴 과일들이 없어서. 뭐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가게 밖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냐? 아, 어머님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과일 가게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요. 우리 과일 가게가 제일 신선하고 예쁜 과일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우리 셋째 동서 입에서 저런 예쁜 말도 나오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무튼 보기 좋다. 형님, 우리 아가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과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배 많이 나왔네. 벌써 다음 달이면 우리 아기 만나는 날이 온걸요? 뭐래? 아들이래요. 첫애는 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축하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은 과일을 좋아하니까 분명 잘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서방님하고 동서 모두 선남선녀니까 당연하지. 형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더 좋은데요? 요즘 여유가 생겨서 그런다. 너희 아들, 딸은 학원에서 끝나면 친구들하고 피자 먹고 들어온다고 하더라. 아휴,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니까, 녀석들이. 아이고,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 여기서 과일청 만들어서 팔까 하는데 어때요? 뭉개지고 상한 과일들 버리기 아까워서 만들어서 손님들 서비스로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좋겠다. 우리도 좀 줘. 과일청으로 토스트 해 먹어도 든든하니 좋지. 집에 가져온 것이 여기서 만든 것들이었냐? 네, 손님 없을 때 시간 남아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제가 좀 가져다 드릴게요. 요즘 저 사람 과일로 새로운 돈벌이 뭐가 있나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너보다 100배 낫다. 저렇게 부지런하고 영리하니 뭐든 잘하는 거지. 이건 사과, 이건 배, 이건 토마토, 이건 바나나예요. 바나나로도 청이 만들어져요? 하다 보니 되더라고. 대신 기간이 짧아. 먹어봐. 정말 맛있는데요? 전 이거 가져갈래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차려준 과일 가게를 잘 운영하고 동네에서도 제법 이름을 알렸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되고 싶다던 남편은 예전에 보였던 무기력하고 감정 변화가 많던 성격은 없어졌습니다. 저 역시 생일 이후로 아이들을 걸고 약속한 대로 뭐든 조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이 다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응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감추고 있었던 온순한 마음과 잘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화를 내고 짜증내던 엄마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합니다. 앞으로는 자격지심에 쌓여 부정적으로만 봤던 시선을 자긍심으로 키워서 긍정적인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고 싶습니다.